자, 한 주간의 민심을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유닝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코너인데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저희가 한 주간의 여론 동향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조사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내용이고요.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국정운영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 평가가 27.8%, 네. 부정 평가가 67.1%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예. 거의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네. 다만 대구 경북에서 부정 평가가 58.3% 대구 경북에서요? 대구 경북에서 우와. 긍정 평가는 33.2%였고 이야. 그 차이가 무려 12% 정도 되는 건데, 예. 지난주에는 그 긍정이 48.2, 부정이 47.1%로 팽팽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TK에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TK 조금 그 범위를 넓혀서 보수층까지 보면 예. 지금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는 54.3%고 부정이 43.1%인데 예. 이걸 보면 역시 보수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도 민심만 요번에 놓고 보면 네. 73.5%가 부정. 그러니까 예전에 진보층에 물었을 때 한 요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중도층 민심이 70%대가 됐고 부정이. 네. 진보 민심은 80%를 훌쩍 넘고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저희 조사는 아니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는 네. 21%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미디어 토마토는 뭐 지난주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눈에 띈 부분이 보수층에서 많이 좀 돌아서고 있다, 더 떨어졌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윤영 센터장님.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네. 긍정 평가, 그것은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것이 통상적으로는 보면은 여당 지지층에서는 한 뭐 70% 정도, 또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또 한 60% 이상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네. 기본적으로 뭐 30% 중반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보수 성향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폭적인 긍정 평가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30%를 넘지 못하는 이제 이 흐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 21% 나왔다. 네. 근데 여기서는 왜 이제 27.8% 높게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지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조사는 뭐 조사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 차이는 나타나게 되는데 네. 한국갤럽 조사는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딱 두 개예요. 딱 딱 두 개. 두 개. 예. 예. 그러면 뭐 그게 뭐냐? 그러면 대체로 잘한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잘한다라는 것을 비율을 가지고 뭐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고 또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를 묶어서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네. 두 개 있으면 무슨 차이냐? 그러면은 어떤 국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물어봤을 때 잘한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못한다라고 응답하거나 아니면 뭐 무응답으로 가거나 그렇죠.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중간치가 하겠어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적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점 척도일 때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안 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게 나오는 현상. 네.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수치는 그 배경이 그렇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조사들은 미디어 토마토 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조사들이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전화 면접 조사든 ARS 조사든 차이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20% 후반대, 네. 뭐 어떤 거는 이제 30%까지 나오는 현상들이 있지만 뭐 근본적인 결과 차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선택지 구성에 따른 그런 문제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다 마이너스 포인트였죠. 뭐 기억나는 건 계란말이, 김치찌개, 예. 어퍼컷 세로머니 예. 또 나왔죠. 뭐 똘똘 뭉치자, 다 잊어버리고 예. 술 마시자.
그것도 그 사망한 훈련병 장례가 있던 날 연찬회에서 네.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랄까 뻔뻔할 수 있나. 네. 예?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생 뭐 갑의 인생만 살아서 어떤 서민들의 정서를 공감을 못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였기 때문에 네. 27%도 저는 뭐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총선 이후에 거의 20%대에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미디어 토마토 조사도 비슷하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만 배럴 석유가 있다. 140억. 아, 죄송해요. 140억 배럴 있으면 좋겠다, 진짜. 자,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는데, 요게 앞으로 지지율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어제 국정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예. 나왔어요. 그 첫 국정 브리핑을 이제 한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 그 모든 언론 매체들이 탑뉴스로 지금 다루고 맞습니다. 호들갑을 지금 떠는 상황인데 마치 보물선이 나왔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등장을 하고 나쁜 거는 참모들이 나오고 뭐 네. 그런 패턴인데 어쨌든 뭐 좋은 일이죠. 이게 네. 사실이라면 좋은 건데 저희는 이 석유 뭐 산유국 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않나요? 있었어요. 네. 몇 번 있었고 특히 가장 유명했던 게 1976년에 그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예. 뭐 발견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걸로 나서 그때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76년이면. 그래서 임신 때죠. 참 공교롭게도 요때 요거를 왜 하필 그동안 이렇게 그 어제 발표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네. 뭐 최혜병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2대 국회 개원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지지율은 지금 10%까지 떨어질 기세에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나라의 경사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뭐 나오면 좋은 건데 내년 상반기를 되면 뭐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아직 시추도 안 한 상황이어서 네. 구멍도 안 뚫어봤어요. 네. 뚫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 네. 자, 그렇다면 지지율에 이게 국민들이 첫 번째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사실 별로 크게 믿음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성이잖아요. 퍼센트.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일단 제약되어 있는 네.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여당 지지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네. 이것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이거는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뭐 잘한다고 기대감을 할수 주는 있겠네요. 것도 사실은 예. 이제 잘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근거를 제공해주는 네.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서는 일정 부분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나가고 네.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군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런 보수 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뭐 이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대개 이제 어떤 이런 경우에 보면은 대개 이제 악재가 커져서 이제 낮은 국면 네. 위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정무적인 이제 판단들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네. 모든 선거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 같은 데서도 이 상황을 지금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20% 초반대로 왔다. 여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이것을 반전시킬 카드를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예전에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슈였던 것이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거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작업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꺼냈다고 하면
우리가 뭐 가능성이 이제 20%라고 하지만 확률이 네. 사실은 그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소간 상황에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것을 갖고 이 국면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하에서 이것을 좀 얘기한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온전하다고 하면 그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데미지가 더 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잘못되면 좀 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예. 원래는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거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국면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만한 기대할 만한 평가할 만한 사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급하고 또 일각에서 또 이건 전 정말 듣기 싫은데 천공 얘기도 나옵니다. 5월 16일 날 벌써 이걸 방송을 했다고 뭐 연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까지 있는 것 공교롭습니다. 예. 상당히 공교롭고 뭐 지지율 반짝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보수층에서 반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반짝 반등은 가능하지만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지난번에 엑스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믿고 그래? 잘하나? 하고 한번 잘한다고 해줄까? 그게 과연 그런 마음이 나올지는 좀 봐야죠. 전반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냐 거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흡하겠죠. 지금은 약간 신뢰의 제약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신뢰 자체를 사실 개선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있으니까 반응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뭐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이것에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이슈로 작동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할 때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여야 됩니다. 5년 단임제, 지금 현행 헌법은 그런데 4년 중임으로 개헌하는 거 이거 의견을 저희가 토마토에서 물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찬성한다 55.5%, 아하. 반대한다 33.2%, 잘 모르겠다 11.3%, 와. 5533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뭐 패턴 같기도 한데 531. 네. 예상보다 저는 찬성 여론이 저도 그렇군요. 높은 걸로 네.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문항에.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뭐 폭은 차이가 있지만 찬성이 우세합니다. 네. 70세 이상만 빼고 전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해요. 네. 이번에 아까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대구 경북도 찬성이 51%. 야, 이것도 참 어렵네요. 반대가 36.1%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74.7%, 네. 조국혁신당은 무려 너무 90.9%고요. 높습니다. 예. 개혁신당 75%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예. 국힘 지지층에서만 71.2%가 반대한다. 그래서 야권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결과입니다. 말씀처럼 조국 혁신당에서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22대 국회 이제 8석입니다. 8석의 정치가 될 거. 왜냐하면 108에서 100이 이제 3분의 1이고 3분의 야당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8석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 뭐 개헌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윤희용 센터장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조사에서도 네. 있었고 많은 조사들이 또 이번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에 방점을 예. 넣어서 이제 응답을 했을지 예.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네. 하는데요.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의 이제 헌법으로는 네.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우리 변호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옷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유명한 이제 헌법학자가 비유를 한 것이거든요. 옷은 이제 갈아입어야 된다.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 옷이니까 너무 끼어 있는 상황이고. 87년도 옷입니다. 예. 1987년도. 새롭게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을 네. 이제
뭐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네.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간다는 공감대는 이제 확실하게 형성된다고 것이라고 보여요. 시기에 네. 따라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적 전반적 공감대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개헌을 이제 이 상황에서 야권이 이제 야당이 주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정치적 이슈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이 막힐 가능성은 저는 이제 있다고 보여요. 쉽진 예, 않다. 지금 예. 이제 8석 정도만 호응을 한다고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 8명이 호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것에 반응하는 개헌안의 이슈로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가령 이제 이것이 4년 중임제다라고 하는 것 넘어서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는 이제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든가, 책임 총리제의 요소를 더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그 여당의 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호응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도 이제 이것을 좀 찬성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른 이제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압박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막히게 돼 버리니까 예. 그 부분이 어쨌든 정말 원한다면 네.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 전략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네. 오히려 이런 뭐 이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뭐 탄핵 얘기 계속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고 또 인기 없는 그런 지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개헌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개헌 이슈로 오히려 자기가 전국을 주도해 보겠다. 아하. 국회에 끌려 다닐 바에는 자기가 주도해 보겠다. 혹은 이렇게 개헌을 제안을 하고 국회 여야가 또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자기는 이슈에서 쏙 빠지고 뭐 이런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가능성도 있을 워낙에 것이다. 갈라치기 네. 또 잘하는 정권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대통령이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영일만 앞바다에 뭐 이제 이게 매장돼 있다 이런 사안이 아니라 석유가스, 예. 실제 이제 개헌과 관련한 이슈를 본인이 직접 던짐으로써 네. 의회에서 논의가 활성화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호응해주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그나마 어쨌든 의회와 뭔가 협상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국정을 일정 부분은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거의 몇 개 안 되는 방법 중에 그것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 그러면서 고민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당장 그것을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한번 해보고 상당히 이제 22대 국회 초반에 아무것도 사실 되는 것이 없다. 야당에 밀려서 그런 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떤 정당으로 돼야 된다, 나아가야 한다, 응답이 나왔습니까? 네. 대중이 중시되는 정당 64.9%, 예. 당원 중심의 정당 22.7%, 예. 잘 모르겠다 12.5%. 이게 네, 지역이나 뭐 지지 정당별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전 연령층 전 네. 지역에서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 중시 정당을 꼽은 응답자가 더 우세했어요. 예. 당원 주인의 중심 정당보다. 대중 중심. 특히 호남에서도 70.3%가 대중을 중시하는 정당을 네. 꼽았고, TK와 부울경에서도 각각 68.1, 69.5%가 대중 중시 정당을 꼽았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7.9%가 대중 중심의 정당을 원했습니다. 자, 조금 예. 분위기가 지금 더민주혁신회인가요? 네. 민주당 지금 보면 대민주주의를 좀 태행으로 규정하면서 당원한테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 이런 거 좀 다른 좀 네.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당원분들, 특히 권리당원분들은 이제 지난 대선 이전부터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겪어온 일들을 좀 생각을 하면 그 내용들이 이상한 내용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지난 대선에서의 분열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시 그 이낙연 후보의 어떤 분열로 인해서 0.7%포인트 차로 아쉽게 정권을 내줬다. 이런 회한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난번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 의장에서 또 낙마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또 진다는 불안감과 분노가 예. 여기에 녹아든 게 아닌가. 아하. 예. 다만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당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비당원들의 민심도 어떤 수용해 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의 길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치면 안 된다. 뭐 저는 그렇게 그렇게 결론 그러니까 났다고. 박찬대 의원이 아주 묘하게 얘기를 해요. 예, 예.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뭐 이렇게 다 합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던데 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윤 센터장님.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원한테 물어본 조사가 아니라 대중에게 물어본 조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당 운영이 어쨌든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 이것을 아마 뭐 이제 반대하는 흐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그렇죠. 보는데, 네. 근데 궁극적으로 당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어떤 의사를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지지층의 의견들이 아무리 이제 많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대중의 의견과 또는 선거에서 승리할 만큼의 그 비율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흘러가게 된다면 네. 결국 최종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화를 시키는 그것이 사실은 계속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화를 어떤 국면으로 시키느냐, 그것은 국면에 따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개혁적인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관철되어서 거기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흐름은 그때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어떤 정당이 대중 자체의 지지를 매우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모든 선거에서 나와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대중의 의견들을 반영을 그때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영하는 그 비율을 대폭 줄이고 당원만 배중하게 되면 선거에서 패배하게 돼버리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정당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국면에서 당원과 대중 의견들, 일반인들의 의견들을 어느 범위로 유연하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는데 차기 당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출해야 될지, 어떤 룰을 적용해야 될지 이것도 물어봤는데요.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해야 된다가 네. 17.5%고 당원 70%, 국민 여론 30%, 7대3. 25.3, 네. 50대 50이 46.0%로 가장 높네요. 예. 잘 모르겠다 11.3. 5대5. 뭐 5대5. 예전에 이 당원 당규가 이랬었죠. 5대5인데 지난 그 전당대회 하면서 100%로 바꾼 100% 건데 바꿨죠.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연령, 모든 네. 지역에서 50대 50이 다 우세했습니다. 50대 50으로 해야 된다가 좀 높았는데 네. 국힘 지지층에서만 보면 당원이 70, 국민이 30 아하. 이렇게 가장 높았고요. 50대 50과 당원 100%는 27%대로 비슷했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예. 이것도 앞에 조사랑 사실은 네. 같은 조사인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당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정당에 해주면 좋겠는가. 네네네. 그래서 일정 정도 어쨌든 조사에 참여할 정도 있으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의견들을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야당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민 의견들 100%다, 그것도 제법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건 선택지에 이제 없긴 하는데요. 어쨌든 50%까지 일반 국민들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류들이 있는 것이니까 네. 뭐 이것이 저는 이런 흐름들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를 100%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들은 가능해요. 정당이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럼 당원들 의견 중요하니까 하긴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당원의 의사결정 굉장히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당원 일반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는 좀 약간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들이 항상 있는 것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또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기류하고 사실은 이렇게 분리되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 이런 흐름들을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 룰을 가지고 논쟁이 강하다는 게 대중과 일반인들 국민들의 어떤 그 온도계의 변화 네. 이것들을 체감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약간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이제 경험이 된 것이잖아요. 선거 결과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제 개선이 필요한 것인데 논쟁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약간 의아한 상황이다. 예.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이번 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본부장님? 민주당이 34.7, 국민의힘 28.6, 조국혁신당 14.6, 아하. 개혁신당 5.5, 새로운미래 1.7, 진보당 1.2%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짚어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지난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 34에서 36%대 사이로 오가고 있고, 사이네요. 예. 네, 국힘 같은 경우는 20% 후반, 네. 30% 초반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TK 지역에서 또 대구 경북 지역. 예. 이번 주 TK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래요. 네. 제가 TK TK 반란 민주당하고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29.1, 네. 국민의힘이 31.7, 어허. 2.6%포인트 차밖에 안 됩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 차이가 29.4%포인트였는데 네. 너무 이 TK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이제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과거에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불과 한 7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보수 정당이 높게 나옵니다. 네. 예. 실제로 왜냐하면 정치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표집이 돼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만큼 보수층의 결집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에서 민주당이 항상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민주당의 지지층들의 결집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 네. 한편으로는 또 보수층의 결집도가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아까 이제 당원들의 적극성, 의견들 강화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고 그런 흐름들하고도 같이 이제 연동되는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사심은 조금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주요 댓글 몇 개만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WAR 님께서 네. 별 2개짜리 사단장 하나 지키겠다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는 이 게 사단. 이해가 안 라임이네요. 갑니다. 사단의 사단이네. 이유가 대체 뭐냐? 아이고야. 자, 우리 네. 윤 선생님. 네, 조한날리님께서 윤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봅니다. 네. 자기 편이면 옳고 그룹을 떠나 몸바쳐서 싸워주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요. 네. 또 네, 뭐 이제 지자들 이렇게 음식 차려준 거 계란말이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왜 이제 그런 것을 하느냐 이 중요한 걸 안 하고라고 네. 하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개를 하기 조금 그래서 이 정도로 쇼미더 사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코너 이승영 본부장,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